이 제목만 봐도 가슴이 턱 막히는 기분이 들지 않으세요? 나름 안정된 직장이라 여겨지던 공무원 생활을 마감하고 이제 편안한 노후를 보내리라 기대했는데 실제로는 월세와 생활비 걱정에 시달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은퇴 후의 삶, 누구에게나 언젠가는 찾아올 일인데 막상 겪어보면 생각했던 것과 너무 다르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내가 공무원까지 했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지? 라는 자괴감마저 든다는 얘기를 종종 듣곤 해요. 오늘은 그런 현실적이고도 씁쓸한 노후 이야기를 조금 더 깊이 파고들어 보려 합니다. 아울러 은퇴 후 자금 계획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그리고 이미 은퇴를 했더라도 지금부터 어떤 대비책을 세울 수 있는지 구어체로 차근차근 말씀드릴게요. 우선 우리 주위에 많이 있는 비슷한 사례 몇 가지를 나눠보면서 함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1. 갑자기 몰려온 생활비 압박 60대 부부의 이야기. 먼저 소개해드릴 부부는 실제로 퇴직하고 손에 쥔 돈이 8천만 원 남짓이었어요. 이분들은 지방 소도시에서 30년 가까이 공무원으로 일하셨는데 생활비는 생각보다 넉넉하지 않았고 자녀 교육에 돈을 많이 썼다고 합니다. 또 퇴직 직전엔 차도 바꿔야 하고 집에 보일러며 외벽수리며 돈 들어갈 구석이 한두 군데가 아니다 보니 퇴직금이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줄어든 거죠. 정년퇴직 후 연금이 나오기는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적게 잡아도 한 달에 200만 원가량은 써야 합니다. 월세 관리비 공과금 등 고정 지출에 먹을거리 값, 병원비, 경조사비까지 더하니 줄줄이 돈이 새어나가죠. 당시 이분들은 그래도 공무원 연금이 있으니 여유롭게 살겠지 라고 막연히 믿었는데 실제로 보니 그 연금만으로는 택도 없었다고 해요. 게다가 최근엔 물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저녁에 가볍게 외식만 해도 2만 3만 원이 훌쩍 넘고 시장이나 마트에서 장 보기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은퇴 전에는 몰랐던 부분이지만 막상 통장에 수입이 확 줄어드니 언제 어떤 지출이 훅 튀어나올지 몰라서 불안감이 커진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부부께서는 결국 생활비를 아끼려고 살던 집을 정리하고 조금 더 외곽으로 이사를 갔어요. 덕분에 월세는 조금 줄였지만 지내다 보니 교통비라든가 자잘하게 드는 비용이 또 만만치 않다 보니 크게 나아진 건 없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공무원이면 그래도 국가에서 연금 챙겨주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죠. 맞습니다. 연금이 있긴 하지만 그 금액이 우리가 막연히 상상하는 것처럼 매달 수백만 원씩 나오지는 않아요. 또 그 연금 자체가 물가 상승률을 온전히 따라가지 못한다는 문제도 크고요. 요즘 노후 준비가 중요한 건 이처럼 은퇴 후의 긴 시간과 꾸준히 오르는 생활비 때문에 생기는 현실적인 압박감 때문입니다. 2. 내 집이 있지만 유지비가 더 큰 부담이 된 사례. 다음 사례는 조금 다른 측면입니다. 이분은 50대 초반에 조기 퇴직을 하면서 약간의 퇴직금과 함께 다행히 마련해둔 아파트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래도 나는 집이라도 있으니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하셨습니다. 하지만 막상 살아보니 집이 있다고 해서 노후가 편안한 것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한 달에 나가는 관리비가 점점 비싸지 않나요? 여름철 에어컨이나 겨울철 난방비 폭탄 이야기도 자주 들리고 엘리베이터 교체 비용이나 아파트 장기 수선충 당근 문제도 있고요. 그뿐 아니라 세금 부담도 은근히 큽니다. 특히 서울이나 수도권의 집값이 오른 곳이라면 보유세도 무시 못해요. 이분은 55세에 퇴직했는데 그 후에 생활비를 아끼려고 부부가 노력하긴 했대요. 월 3,040만 원이던 관리비를 줄이려고 아예 전기가스 사용량을 최소화하고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다니고 심지어 연말에 난방도 많이 안 틀고 견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까지 절약을 해도 근본적인 해결책이 안 된 거죠. 아파트라는 자산이 있다고 해도 당장 목돈이 들어오는 건 아니고 되려 유동자금이 필요할 때는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금리가 또 만만치 않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결국 선택한 건 아파트를 처분하고 조금 작은 빌라로 옮기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부동산 시장 상황을 잘못 만나는 바람에 예상보다 매도가가 낮았고 빌라 구입 후 남은 돈은 그리 많지 않았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집이라는 자산이 있다 해서 오는 심리적 안정감은 잠시였고
정작 노후 삶이 안정적이지는 않았다는 게 포인트였어요. 나는 집이 있으니 괜찮아. 이 말이 얼마나 위험한 생각인지 아시겠죠? 은퇴 후에는 꾸준한 현금 흐름이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매달 계속해서 들어오는 수입이 없으면 결국 내 자산을 깎아 먹어야 하기 때문에 점점 줄어드는 통장 잔고를 보며 불안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3. 예상치 못한 건강 문제로 무너진 노후 계획. 마지막으로는 건강 문제로 힘든 케이스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요즘 사람들은 예전보다 건강 의식이 높아져서 퇴직 후에도 활기차게 운동하고 취미 생활을 즐기겠다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정말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생길지는 아무도 몰라요. 이 사례에 등장하는 60대 후반 부부는 그래도 퇴직금과 예금 등으로 1억 5천만 원 정도를 확보해 놓고 월세를 안 내도 되는 작은 주택을 마련했어요. 게다가 일부 종잣돈을 투자해 매달 이자, 수익을 조금씩 받고 있었죠. 처음엔 한 달 생활비 15만 200만 원이면 충분하겠지라고 계산했어요. 그런데 1년도 채 안 되어 남편분이 갑작스러운 뇌졸중으로 쓰러졌습니다. 병원비와 재활치료비가 엄청나게 드는 건 다들 아시죠? 그때부터는 모든 재정 계획이 완전히 흔들린 거예요. 갑자기 몇백만 원씩 병원비로 나가고 재활치료는 장기전이니까 1년에 몇천만 원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또 원래는 부부가 노년에도 조금씩 알바나 파트타임 일을 하면서 보탬을 삼으려고 했는데 남편분이 아프시니 도저히 그럴 수가 없어진 거죠. 부인의 간병 부담도 커지고 집안일에 병원 동행에 정신이 없다고 하시더군요. 더 큰 문제는 건강이 나빠지면 일상의 기쁨도 크게 줄어든다는 거예요. 적은 돈으로도 즐겁게 살면 되지 않겠냐라고 쉽게 말할 수도 있지만 몸이 아프면 병원과 약국에 쓰는 비용이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의 여유도 사라지고 이러면 노후 계획이 완전히 무너져 내려요. 결국 이분들은 재활치료비 마련을 위해 가지고 있던 자산을 조금씩 처분해야 했고 은행 대출까지 고민하게 되면서 훨씬 어려운 상황이 되었죠. 은퇴 후 자금 계획 왜 이렇게 중요한가?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사례를 보고 나면 은퇴 준비 좀 더 철저히 할 걸 하고 후회하는 마음이 들 수밖에 없어요. 사실 우리 모두 언젠가 은퇴를 맞이하잖아요. 그 시점이 빠를 수도 늦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은퇴 후 삶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미리 준비하고 대비책을 세워야 하는 거예요. 생활비 예측 퇴직 후에는 매달 얼마 정도가 고정 지출로 나가는지 구체적으로 파악해야 해요. 주거비, 식비, 교통비, 보험료, 통신비 등 막연하게 연금만 있으면 되겠지? 라고 생각하면 큰 낭패를 봅니다. 예상치 못한 변수 대비 질병, 가족 문제, 자녀, 결혼, 부모 부양, 물가 상승 등 변수가 너무 많아요. 적어도 6개월에서 1년 정도 생활비에 해당하는 비상금을 마련해 놓거나 안정적인 보험을 가입해 두면 좀 더 마음이 편합니다. 유동성 확보 집이나 부동산 등 고정 자산도 물론 중요하지만 막상 급전이 필요할 때 빨리 현금화하기 어렵다면 곤란해지죠. 일정 부분은 현금 혹은 쉽게 꺼내 쓸 수 있는 금융상품에 넣어두는 게 좋습니다. 소득 파이프라인 꼭 대단한 건 아니어도 은퇴 후에도 작게나마 수입이 생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예를 들어 정년퇴직 후에 재취업을 하거나 파트타임으로 일할 수도 있고 소규모 창업이나 취미 활동을 통해 조금이라도 부수입을 만들 수도 있죠. 은퇴 생활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진짜 시작일 수도. 이미 늦었어. 어차피 내가 뭘 하겠어? 라고 자포자기하는 분들도 계신데 사실 지금 시작이 늦었다고 해서 더 늦출 이유는 없어요. 오히려 지금부터라도 생활비 지출 내역을 꼼꼼히 기록하고 주거 형태를 재정비하고 건강검진도 더 자주 받으면서 리스크를 줄여나가는 게 훨씬 낫습니다. 특히 배우자와의 소통이 중요해요. 서로 돈 문제는 꺼내기 꺼려 하다가 정작 큰일이 닥치면 나는 몰랐는데 왜 이런 상황이야? 하고 싸우기도 하잖아요. 은퇴하고 부부가 24시간 같이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 생각보다 사소한 문제들이 큰 갈등으로 번지기 쉽습니다. 그러니 생활비 예산을 함께 짜고 취미나 봉사활동, 소소한 아르바이트 등 새로운 삶의 목표를 같이 논의하는 게 좋아요. 마무리하며 오늘 말씀드린 퇴직 후
남은 돈 8천 전직 공무원 부부의 충격적인 생활고란 제목은 어찌 보면 너무 자극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실에서는 흔히 일어나는 일입니다. 공무원은 물론 교직원이나 대기업 직장인이라도 비슷한 상황에 처할 수 있어요. 퇴직 후 얼마 남지 않은 자금으로 어떻게든 살려고 애쓰다 보면 자유로운 노후는커녕 다음 달 월세 병원비 걱정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렇다고 할 수 없지 뭐하고 체념하기엔 인생이 너무 길고 또 소중합니다. 어쩌면 오늘이 당신 노후 준비의 가장 빠른 시점일 수도 있어요. 아직 몇 년 남았다면 그 사이에 작은 저축이라도 더하고 투자나 연금 상품을 알아보며 주택 문제도 미리미리 고민해 보세요. 혹시 이미 은퇴했다면 지금부터라도 수입과 지출을 철저히 점검하고 필요한 도움정부 지원제도, 무료 재무상담, 건강보험제도 등도 적극적으로 찾아보시는 게 좋아요. 노후는 우리가 공포심만 갖고 살기엔 인생의 너무 큰 부분이고 그렇다고 가만히 있으면 어느새 내 통장 잔고가 바닥을 치고 있을 수도 있는 시기입니다. 몇 번의 작은 실천과 대비로 큰 차이가 나고 그 차이가 마음 편한 노후와 불안한 은퇴 생활을 가르는 갈림길이 되기도 하죠. 오늘 이야기 조금이라도 공감이 되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혹시 주변에 은퇴를 준비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꼭 한번 이 글의 핵심 포인트들을 공유해 주시길 바랍니다. 같이 고민하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생각보다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기도 하거든요. 지금보다 더 소중한 시점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루하루가 작은 기회이고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게 결국 편안한 노후로 가는 길이라는 점 잊지 마세요.